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연설장면이 나오셨네요. 이재명 정권과 또 민주당 폭지에 맞서 싸워오신 주진우 의원, 부산시장 후보죠.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우선 우리 팬앤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저와 함께 보수를 지켜오고 또 싸워오신 팬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국회에서도 계속 싸워왔지만 이번에 부산에까지 이르면은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부산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나왔고요. 제가 그동안 싸워왔던 것을 다 보셨다시피 제가 치열하게 민주당과 싸워왔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저를 오히려 단수공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힘으로 전재수를 반드시 꺾겠다. 그것이 저의 각오고요. 예. 오늘 제 그 각오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좀 과거의 활동 이력들도 좀 한번 살펴보죠. 그거 살펴보고 댓글에 무슨 한빠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 기간제 활동 중에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당시의 상황 그리고 활동했던 내용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보수를 저버리지 않은 보수의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2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검찰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 때 사실 정면에 나서서 가장 먼저 싸웠고요. 언론 보도에 연풍문 대치라고 하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팀을 꾸려가지고 지금과 똑같습니다. 특검팀 만들어서 막 청와대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뭔가 보수를 말살하려고 할 때 제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서 그 수사팀을 막아서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아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정권에 찍히다 보니까 또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야.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활동도 한번 좀 여쭤볼 텐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여러 형태로 인신 모독이나 여론 조작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선임행정관 때 제일 열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좌파들 여론 선동 조작 잘합니다. 네. 그 당시에 가짜 뉴스가 정말 판을 쳤고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보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좌파 유튜버들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조리돌림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우파에도 지금 우리 팬앤마이크나 저처럼 우파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뭔가 통로와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좌천당에서 고생도 좀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적폐청산이 국정과제의 1호였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적폐청산을 위해서 국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조로 틀로 잡고 각종 보수 진영과 보수 인사들을 탄압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물론 이제 당시에 일반 민간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검사로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당시에 권력에 맞서다가 좀 쫓겨나기도 했어요. 당시 네. 상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나와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적폐청산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보수 인사들을 죄도 되지 않는 것들을 다 걸어서 막 구속하고 보수를 거의 말살시키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 보수 인사들 구속되고 한 그 자리에 좌파 인사들을 다 꽂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던 차에
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중에 송인배 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그 송인배 비서관이 사실 그 당시에 완전히 최측근이었는데 그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원칙대로 수사해서 더 이상 정치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환경부 장관이 보수 인사들을 쫓아내고 또 좌파 사람들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앉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거의 한 70 몇 %였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온갖 수사 방해 다 이겨가면서 끝까지 수사해서 결과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그 구속되고 감옥에 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검사로서 좀 옷을 벗게 된 것이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당시 보수 인사들은 무슨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서 막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구속하면서 자기들은 더한 짓을 하면서도 다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직을 거고 강력하게 싸웠고요. 되게 역설적인 게 그 당시 제 수사를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고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거든요. 예. 검사장인데 저는 부장검사였고 제가 수사만 하려고 그러면 대검에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그 방해 많이 했습니다. 뭐 압수수색하려고 그러면 승인 안 해주고 온갖 짓 다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뚫어내서 수사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당시 민정수석이 또 조국이었거든요. 근데 조국이 기자들한테 좀 통제불능이다. 주진우는 통제불능이다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예. 그만큼 제가 권력에 좀 맞서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또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연이어 문재인 정부 때 현장에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또 때로는 탄핵에 맞서 때로는 권력에 맞서 이렇게 싸우는 그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마침 계속 이제 댓글에서 주요하게 좀 여쭤보네. 그 민감한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뭐든 말씀. 댓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주진우 후보께서 한바다 한동훈 오른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네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만약에 제가 친한계라고 하면 예. 지금 당에서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저를 공천을 주겠습니까? 단수 공천을? 사실 제가 본선 경쟁 때문에 단수 공천을 제가 거절한 것이지 당에서는 오히려 박형준 시장은 그동안 당의 투쟁력이나 당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본선 경쟁력이나 감안했을 때 주진우보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또 저는 한결같이 싸우면서 개파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서 그 점을 높이 사고 제가 사실 친한계가 아니라는 점을 당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치열하게 싸운 거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정말로 민주당한테도 저도 많이 조리돌림 당하면서도 제가 끝까지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싸웠고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우리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저는 부산 의원인데도 거북섬까지 가서 막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연락도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우파를 대변해서 열심히 싸워왔지 않습니까? 예. 또 선거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를 이제 그런 쪽으로 모시는 분들이 일본에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우파 가치를 한 번도 저버린 적 없고 늘 한결같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입장이 명확하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민감한 문제도 여쭤봤네요. 자, 한동훈이 지금 부산, 대구 출마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출마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닐지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해서 뭐 그걸 살펴보고 한동훈도 움직일 텐데
한동훈한테 출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의심을 지금 댓글에 주고 있는데. 근데 예. 당에서 단수 검증하려고 한 걸로 다 저는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당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의도로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박현준 시장이 만약에 단수로 나갔을 때 전재수 의원을 무난히 이길 수 있다, 부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죠. 제 주변에서 엄청나게 말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리한 싸움에 절대 물러서지 않지만 지금 뭐 좌파 언론을 비롯해서 막 우리가 모든 선거에 질 것처럼 흔들어대잖아요. 네. 그러면 부산도 지금 전재수 의원이 다 저 여론조사가 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단수 후보가 돼서 올라가서 그 경선에서 꺾고 올라가서 전재수 의원과 싸웠을 때 지게 되면 저는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또 좀 개인적으로 아끼는 분들은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출마한 것은 그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부산을 지금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재판 똑바로 받겠다. 대법관 늘리지 않겠다. 부동산 세금 늘리지 않겠다. 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딱 대선에서 이기고 나니까 안면 몰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민들 표받았으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또 이기면은 더 마음대로 할 겁니다. 여기서 더 마음대로 하면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낭떠러지로 몰아서 길을 뭐 왼쪽으로 잘못 든 거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배수진 치고 나왔고요.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제가 돼야만 반드시 전재수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풍부윤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정치 현안 문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조작기소 국정투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제 이제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대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시 이걸 이제 집권 여당과 이재명 권력이 이 조작기소 형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 범 여권의 노림수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근데 지금은 뻔한 수작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수작이죠. 네. 이게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도 장악하려고 하죠. 사실상 일부 언론들은 많이 장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법부도 이미 대법원 증언에서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했고 수사기관 장악돼 있죠 하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이런 심리예요. 유하영이 지금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거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한다라고 해서 그 뒤집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겁니다. 유하영이 언제 나를 불지를 모르잖아요. 유하영이 거기서 불어버리면은 탄핵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거짓말해왔던 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하영을 사면하자니 자기가 공범인 걸 인증하는 게 되는 거고 같은 편이니까 사면하지 자기 모르게 북한에 800만 번 갖다 바쳤으면 더 세게 때려야지 사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면을 하면은 공범을 인증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 이하영 재판을 흔들어 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무죄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소취소 자기 재판도 공소취소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국민이 속으실까요? 저는 자기 사건을 자기가 없앤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지율 자기들끼리 막 그 홍보를 가장해서 높은 것 같지만 일거에 한 방에 다 까먹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영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조작기소의 이제 국정투기에 특별히 이제 관심 가는 사건이 7대 사건 중에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네. 이게 조작됐다는 일종의 조작설, 뭐 회유설 주장할 때는 연호 술파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연호 술파티 의혹을 한동안 군부를 많이 떼서 뭐가 했는데 이제 이 불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상한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녹취록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 그러니까 상황도 바뀌고 사례도 바뀌고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런 것에 굉장히 매달리는 이유, 근본적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어술 파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국회의원하고 부지사까지 했던 사람이 연어 한두 좀 얻어먹고 이재명한테 보고하지 않은 걸 보고했다고 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논리대로라면 제가 참치 사드릴 테니까 도로 이재명 좀 불어줬으면 좋겠어요. 연어 참치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녹취록을 가지고 온 거는 오히려 저게 나중에 이하영한테 엄청 불리할 수 있는 게 이하영이 유죄로 확정받았잖아요. 저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네. 이하영한테 유리한 증거였으면 진작 냈을 거예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냅니까? 이하영의 변호인이 지금 사실 이 녹취록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 돼가지고 네. 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게 짜깁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하영한테 불리한 것이 이하영의 변호인이 박상현 검사한테 나 이재명 불면은 조금 봐줄 수 있어? 이런 의사를 먼저 타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회유를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자기가 중벌을 받을 게 뻔하니까 내가 혹시 나 혼자 한 게 아닌데 내 주범을 불면은 나 좀 신경 써줄 수 있어? 이게 마약 사범도 그렇고요.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마약 사범 걸렸는데 자기가 한 10년 살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마약 상선이 있는데 나 마약 상선 관련돼서 진술하면 난 어떻게 돼? 그러면 사실상 주범을 불게 되면은 자기가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을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유를 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이하영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캥겨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불면은 나 좀 봐줄 수 있어라고 타진한 장면이기 때문에 전체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 유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 녹취록을 실제로 실제로 전체로 다 공개를 들어보면 하면 다 공개하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다 한번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유하영 변호인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뻔해요. 저 사실은 좀 이재명 관련해서 뭐 얘기할 게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종범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이하영이 진짜 자기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한 거고 이재명이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은 검사랑 협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검사 눈치 보면서 나 좀 저 위에 사람 불면은 나 좀 형량 좀 약하게 해줄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 공개하면 우리 박상현 검사님 말씀처럼 그 이하영 이재명은 더 골로 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신 있으면 다 어제 공개하십시오. 이제 언론에서 좀 일부 나온 걸 보니까 서명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이전에 이 박상현 검사한테 이야기한 내용은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일반 뇌물죄를 좀 적용시키면 어떠냐. 그런 걸 사실상 미리 박상현 검사한테 사실 우리가 좀 잘못한 걸 조금 더 인정할 테니까 형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뭔가 혐의를 좀 낮춰주면 어떠냐. 그런 거 관련해서 녹취록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져. 아니 다 공개하라는 거죠. 통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통화한 거를 다 공개하면은 깔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도 뭐냐면은 이하영은 재판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돈 안 줬다고 했어요. 예. 북한에 안 갖다 줬다고 했는데 저 서 변호사의 저 얘기는 뭐냐면 돈을 갖다 준 거 맞는데 뇌물죄 액수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이하영이 이때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지금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하영하고 변호인은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유 우리 뇌물 준 거 맞는데 뇌물 액수는 좀 줄일 수 없어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하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사건이 조작돼서 뭐 뇌물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혹은 북한에 하나도 안 갖다 줬는데 이게 사건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줬는데 나 좀 적게 처벌하게 해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녹취록 공개하면 오히려 이하영, 이재명을 동시에 묻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공개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예. 자, 전재수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실제로 경쟁자이니까요. 선거에서 저가 구분을 좀 한다면 직접적인 경쟁자 문제를 좀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전재수 의원 관련된 좀 문제, 특히 통일교 유착 문제, 금품 거래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할 때 인쇄 이 파쇄계 문제도 나섰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이나 파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지역 보좌진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밭에다 묻었다. 뭐 논두렁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밭두렁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지가지합니다 진짜로. 예. 네. 검경 합수본에서 어쨌든 최근에 특정 시리얼 넘버를 아예 딱 지목을 한 까르텔 시계가 전재수 의원의 지인을 거쳐서 뭔가 수리에 맡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까지 제기됐는데 이 전재수 사건의 특징, 상황 내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떳떳한 사람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은 증거 인멸을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예. 전재수 의원 지역 보좌진이 당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 밭에다 버렸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협 비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협위원장인 전재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때려 부숩니까? 무슨 분노 유발 장애도 아니고 부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품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보좌진이 하기에는 거기에 무슨 자료가 어떻게 있는 줄 알고 어떤 오해를 받을 줄 알고 전재수 당협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PC를 밭에다 버렸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중에 어떤 내용이 있을 줄 알고 그 국회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보좌진들이 문서 파쇄기에다 다 갈아버립니까? 그래서 일단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재수 의원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두 수를 뒀어요. 예. 한 수는 뭐냐면은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까르띠에 시계를 지인이 수리를 맡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수사로 보면 엄청나게 큰 증거예요. 거의 물증이 나온 겁니다. 지인이 수리를 맡겼다는 거는 통일교가 지인한테 줘서 전재수 의원한테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전재수 의원한테 준 게 지인한테 전달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재수 의원이 실수한 것이 SNS에 전재수 의원 자기 지인한테 준 것이지 자기한테는 전달 안 됐다라고 한다. 근데 직접 받았으면 뇌물죄고 전재수 의원 지인이 대신 받았으면 제3자 뇌물죄입니다. 예. 일로 가면 경찰서, 절로 가면 파출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경찰서 파출소. 네, 그렇기 비유가 때문에 적절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전재수 의원의 좀 실책이라고 보고요. 제일 좀 열받는 부분은 작년 8월에 이미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 이 진술을 확보해 놓고 봐주려고 이 진술을 빼놓은 거예요. 그 당시 수사했으면 지금 전재수 의원 구속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은 구속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뭉개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들키니까 부랴부랴 사건 번호 부여해서 수사를 한 것인데 지금은 까르띠에 시기가 뭐 785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2천만 원, 785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니까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이렇게 우기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것이 제가 전재수 의원의 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해놨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재수 의원이 나는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했고 없다고 초기에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나 까르띠에 시계에 전혀 무관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똑같아요. 일종의 모방 범죄입니다. 아, 그 모방 범죄군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 뭐 골프 안 쳤다, 뭐 그랬던 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는 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저도 저를 걸고 고발을 했잖아요. 전재수 의원이 처음에는 고발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여론이 이제 너무 안 좋게 흘러가니까 저한테 맞대응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도 맞대응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 관련된 문제를 보면 전재수 의원만 지금 문제를 조명할 게 아니고 범죄 혐의자를 저렇게 출마시키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도 늘 보게 되는데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돼서 민주당은 뭐 범죄 저 정도 범죄는 뭐 출마시킬 수 있어.
당내 상황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가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보통은 이 통일교 뇌물시계 의혹의 구설만 올라도 네.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은퇴하는 게 우리 원래 기본적인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하니까 이제는 뭐 재판을 받고 있든 수사를 받고 있든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뭐든 다 할 만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공천원금 받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요. 아니 제일 황당했던 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버젓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또 돈을 세 가지고 출판 기념회에 돈 봉투를 줘서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재수 의원의 2018년도 19년도 재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통일교 뇌물 의혹이 있던 그 시기거든요. 각각 1억씩 늘었어요. 네. 본인은 세비 받아서 생활비 쓰고 어떻게 1억을 모읍니까?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못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제가 본선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도가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현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전재수 의원이 박현준 시장의 부산 시정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걸 공격하는 구도가 되는 거고 저는 어떤 돈 관련 구설에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출판기념회 등등 해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하게 되면 깨끗한 손으로 부산시를 확 바꿔야 된다라는 이슈로 기성 정치인인 전재수랑 한번 세게 붙으면 부산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머리 바풀님 고맙습니다. 댓글을 만일 도배를 하고 반복해 쓰거나 인신 모독발언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하면 더 차단이 됩니다. 지금 미리 다시 경고를 드립니다. 중간에 또 도배하시는 분들 반복해서 같은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복된 도배 형태로 복사하는 것은 저희는 차단을 하고 제재 대상이에요.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부산 문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이 본래 이제 평소 패턴을 보면 각종 악법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명 부산발전 특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글로벌 허브법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 상당히 뭉개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전재수 의원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는 네. 기세가 좀 좋고 해수부 장관 할 때까지만 해도 여론이 괜찮았는데 네. 부산 분들이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좀 명확한, 좀 선명한 기질이 있습니다. 네. 그게 부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해수부 이전 잘했죠. 근데 통일교 뇌물 시계 그런 구설에 올라와서 5개월 만에 해수부 장관 그만둔 거는 명백히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미 여론이 꺾이니까 본인이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뭔가 통과시키는 모양새를 좀 연출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 같은데 쇼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저는 짚고 싶은 것이 지금 저는 꼭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슈를 좀 하고 싶은 것이요. 제가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을 봤어요. 네. 저희가 충남 대전도 통합하고 대구 경북도 통합하겠다고 하고 부산 경남의 통합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전남 통합법은 세금 몰아주기가 너무 심해요. 일단 20조 원을 인구 320만인 광주 전남 통합 시에만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비거든요. 세금은 전국에서 똑같이 내가지고 세금이 모였는데 지방은 다 먹고 살기 힘들면 지방에 똑같이 내려야지 똑같은 인구 비율대로요. 왜 광주 전남은 20조를 먼저 챙겨줍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법 통과 안 시켜주려고 지금 잡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인구가 훨씬 많은데 20조만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울경은 무려 인구가 800만이에요. 네. 광주 전남의 인구가 2.5배가 넘습니다. 2.5배 가까이 되면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20조에 2.5배인 50조가 배정이 돼야지 왜 국비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광주 전남만 몰아줍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좀 분노해야 될 포인트다. 저는 광주 전남 발전시키는 거 좋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들 광주 전남으로 좀 내리는 거 좋아요. 하지만 광주 전남에만 내립니까? 대구 경북에도 내리고 부산 경남 부울경에도 내려야죠. 그러려면 최소한 형평성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광주 전남 특별법에 보면은 모든 사업 다 가져가는 특례 규정이 400개 정도 돼요. 예. AI도 클러스터 마음대로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 가져가겠다. 또 2차 전지 가져가겠다. 관광, 의료, 조선까지 그쪽으로 다 기업들 가져가면 그러면은 영남이나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은 그러면은 기업들 어떤 기업이 내려오란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세게 짚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부울경 부산 글로벌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부울경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정부가 확실히 약속을 하라. 이게 지금 저의 입장입니다. 예, 한두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 가지 부류로 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입법이나 독재 또는 중국과 북한의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에 맞서 싸우는 의원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늘 상황을 보거나 눈치를 보는 이런 유해, 그래 눈치를 보다가 어떤 게 유리할까 하고 유리한 걸 타고 가는 의원들이 있고, 또 한 의원들은 주로는 내부 총질이나 어떻든 우파 또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사실상 이런 유발령, 분노 유발령, 또 내부 분열 유발령, 뭐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의원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는 그간 법사위라든가 다른 이제 공적 활동에서 상당히 전투적으로 싸워온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전투력 있는 의원으로 좀 평가받기도 하고, 실제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편으로 또 보수 정체성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싸워졌으면 기대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부산시장에 도전하시는 이유, 그 부분을 넘어서 이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떤 차원에서 고민하셨나요? 저는 제가 당은 저는 항상 당의 레거시를 존중해왔고 단 한 번의 내부 총질도 없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당에 선거 시즌만 되거나 공천 시기만 되면 싸우는 척해요. 평소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이랑 제가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당 야당 할 때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싸워왔고요. 저 조리돌림 많이 당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제 이름 쳐보십시오. 네, 네.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조리돌림하고 고발하고 좌파 유튜버들 저한테 조리돌림해도 제가 그거 굴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우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우리 당의 체질이 바뀌려면 싸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보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당에서 정말로 싸워오신 시의원, 구의원님들, 당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평소에는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하고 집회만 있으면 모여달라고 하면서 공천 시기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저는 주진우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레거시를 새로 세우는 길이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운 사람이 공천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개인 욕심 때문에 나온 거 정말 아닙니다. 부산 저는 박현주 시장님으로는 진심으로 이기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정말로 구도가 안 좋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세대교체 구도에서도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젊으니까 더 세게 받을 수가 있고, 부산시장에 대해서 평가 구도에서도 저는 오히려 전재수원 왜 북갑에서 이렇게 제대로 일 못했느냐고 저는 따지고 들 수가 있고,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도 저는 깨끗한 손으로 전재수 멱살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우리 당원들께서 만약에 공천에 영광을 주신다면 제가 여기 부산 반드시 지키고, 싸운 자를 공천해야 다 싸운다는 점은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 혼자서만 싸워서는 외로워요. 다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저를 꼭 좀 지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죠.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도 쭉 보면 주진 의원이 그간에 전투적으로 싸운 얘기나 가장 헌신적으로 싸워온 이런 분 상당히 응원하는 글을 읽고 여전히 이제 한파 관련해서 네. 부분도 지적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대부분은 애국 시청자이고 또 이 중에 상당한 수는 당원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어떤 이제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부산시장 출마하셨 후보이시니까 뭐 부산 시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부산 시민도 있겠지만 전 국민의 이제 관심이 사실은 어떻게 결집되고 특히 보수 진영이 어떻게 결집되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네.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진정성은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어떤 개파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민주당하고만 싸워왔고 어떤 개파와 관련된 자리는 일초에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냥 선거를 앞두고 하는 프레임은 제 진정성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언제까지 패배감에만 젖어 있을 겁니까? 저도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가면서 변호사도 해보고 청와대에도 근무해보고 뭐 어디 공무원 생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위기 상황이라고 딱 그 싸우는 거 멈춰버리면요. 무조건 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방선거 꽤 많이 남았습니다. 왜 벌써부터 우리가 다 진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산에서 지금 전재수 의원 지지율 좀 높게 나오겠죠. 저는 본선 가면은 실력 바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TV 토론에 붙으면은 미천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사과도 또 입장도 충분히 밝혔잖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일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말로만 하는 사과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역할 잘하고 야당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여당이 잘못되는 길을 갔을 때 자기 직을 걸고 냉철하게 지적하고 대안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회초리 한번 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사법부 지금보다 더 망쳐서 진짜 베네수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친중 친북도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물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환율도 지금 1,500원 넘었지 않습니까? 마치 이란 전쟁인 것처럼 하지만 평소에 빚내가지고 돈을 왕창 풀어놓으니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경제 구조가. 예. 그러면은 본인들은 뭔가 뒤로 챙기는 게 많아서 이득을 보는지 몰라도 적어도 서민들은 물가, 환율, 월세 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경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빚만 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기성세대와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점을 저는 꼭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산 관련된 공약 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보수 우파 분들께서 저와 함께 같이 싸워오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싸우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이번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제가 배수진 치고 부산 꼭 지킬 테니까 이 바람으로 다 지켜야 돼요. 부산, 대구 할 거 없이 서울, 뭐 충남, 대전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도 바꿀 건 바꿔가면서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간곡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간에 국회에서 힘차게 싸우신 주진 의원, 이제는 부산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부산시의 승리를 통해서 전국적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 바탕이 되겠다. 자, 주진우 의원 또 부산시장 후보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